진행해 주시죠. 예, 우선 정종복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공약 중에서 현 경주역사부지에 시청과 미래형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심에 이 사람이 모여서 상권이 살아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도서관과 시청이 오면 우리 도심 상권이 그 어려운 중심 상가와 시장 상권이 살아나겠습니까? 예, 저는 확실히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 역사부지가 곧 이제 철도 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시청과 또 미래형 도서관을 건설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면은 자연히 이 중심 상가가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공약은 아까 그 자리에 파리의 에펠탑 같은 경주의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작년 기준 1,300만이 넘습니다만은 앞으로 수천만이 와도 그 에펠탑 같은 랜드마크에 우리가 전망대를 만들면 천년고도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 1,000만 명, 2,000만 명이 전부 도심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심 상권이 저는 확실히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은 제가 질문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기호 8번 무소속 정종복 후보의 주도로 3분 동안 자유토론 진행해 주시죠. 먼저 김석기 후보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산을 장려를 하고 취약계층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산모라든가 신생아 건강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공약 중에 여성 행복 드림센터 건립이 있던데요. 이 사업은 이미 경주시에서 용강동 1523번지 일대 28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한 사업인데 단지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공약 내시는 건 아닙니까? 예, 아니요로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후보님 홍보물을 보니까 공약 이행사항이라면서 전기자동차 공장 유치를 성사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만 MOU 맺었던 회사가 투자를 보류했는데 이걸 업적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 속이는 것 아닙니까? 예, 전혀 속이는 게 아니고요. 네. 경주시장님하고 계속 지금 이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하경 시장님 말씀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부터 4분 동안 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정종복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1996년도에 처음 자민련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까지 8번째 출마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정당이 한나라당 무소속 또 이렇게 많이 입당, 탈당을 반복해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시에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탄핵에 동조했던 바른정당 창당 멤버로 활동한 사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도운 것이란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사람들은 영구히 입당을 불허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당의 방침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말씀대로 여러분 당적을 옮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수 진영의 사람으로서 어떤 좌파 진영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또 다 같은 보수 진영, 보수 성향을 가진 정당으로 가면서도 거기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을 했고 거기서 어떤 특권을 누리거나 이렇게 이익을 챙긴 것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무소속 후보 당선되더라도
복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선거 때만 되면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입당시켜주지 않는다는 말을 늘 합니다. 지금까지 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을 복당시키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수순이지 저는 진정으로 말씀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분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후보자의 공천을 탈락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분명히 이번에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 민주당을 돕는 일이고 해당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 복당을 불허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후보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후보께서는 지난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 당했다가 6번에 걸쳐서 소위 말해서 호떡 뒤집기 공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병훈 후보가 최근 경주검찰에 김석기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 김헌길 후보도 김석기 후보와의 최종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석기 후보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요지로 중앙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김석기 후보가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김석기 후보께서는 시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사죄하고 후보 사퇴하는 것이 정치 도의상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저희 미래통합당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그 번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든 제가 미래통합당의 후보로서 우리 경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헌길, 박병훈 후보가 한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정정복 후보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경주에 공천 신청한 8명 가운데 제가 1등을 했고 정정복 후보님이 2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컷오프라는 것은 본래 1, 2, 3위 여론조사 좋은 사람을 경선 붙이고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나머지를 컷오프 시키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규정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 후보님과 저는 여론조사 성적이 좋은데도 이유가 없이 컷오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공천은 잘못된 것이고요. 조금 전에 그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주에 와서 경주 역광장에서 또 아래시장 사거리에서 유세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실제 최고위에 참석했던 김재원 의원께서 이번에 공관위의 컷오프는 저도 정정복 후보도 다 같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잘못된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바로잡아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등한 제가 이유 없이 컷오프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제가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근데 후보님 우리 당의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를 한다는 것은 그 현역 의원의 평소 의정 활동, 당무감사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후보님이 최종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젊은 후보들이 앞날을 막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끌어간 것이 김석기 의원님이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시민들이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 선거에서 지지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근데 선거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중에는 누가 만드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천을 빼앗아 왔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그 공천을 빼앗아 올 힘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여론조사 성적이 제일 좋은 제가 왜 컷오프를 당했겠습니까? 이번 공천 파동의 제일 큰 피해자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저희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공천 문제를 가지고 경주 시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송구스럽다는 네, 이제